프리즘 벡터의 분해와 합성이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우선 먼저 얘기를 해보면 프리즘 벡터의 분해와 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아까 얘기했던 그 폴라 코디네이터에서 이 값은 몇 프리즘 디옵터의 베이스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분해라고 하는 것은 X축으로 크기가 얼마고 Y축으로 얼마인가요? 라고 하는 걸 묻는 게 바로 분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해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이동된 곳이라면 이때 최종 그 처방되어 있는 프리즘 그 벡터의 값은 얼마인가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즉 프리즘 벡터의 값을 XY로 나타내는 것하고 XY 성분을 프리즘 값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프리즘 벡터의 분해와 합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간단한 우리 수학이니까 자, 첫 번째로 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분해는 자, 만약에 자, O 프리즘 디옵터하고 자, 베이스가 대문자지. 베이스가 30도이다. 라고 하는 프리즘 양이라는 것이죠. O 프리즘 디옵터이고 베이스가 30도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처방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처방을 하게 되면 우한인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처방했을 때 X축하고 Y축은 각각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갖느냐, 또 좌한인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처방을 하게 되면 X축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는 어느 정도의 굴절, 그다음에 상하로는 어느 정도의 상하가 Y니까 X가 이제 수평인 거고요, 그죠? 자, 그 X하고 Y에 대한 각각의 프리즘 값들은 어느 정도 나오느냐를 하는 게 바로 분해가 되겠죠. 자, PX는 즉 이거는 나타내 보면 그러니까 PX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부호계약이 아니라 우리 그 성분을 처음에 얘기를 할 때 프리즘 벡터 P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X축 방향으로 크기가 있고 Y축 방향으로 크기가 있겠죠. 그 중에 이 프리즘 벡터 즉 O 프리즘 벡터의 베이스가 30도이다라고 하는 그런 프리즘 벡터의 X 성분은 P 코사인 파이가 되겠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했었어요. 그죠? 삼각함수 얘기를 할 때. 여기서 P라고 하는 것은 바로 O 프리즘 디옵터이죠. O 프리즘 디옵터이고 곱하기 코사인 파이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이 파이가 X축으로부터의 각도를 얘기를 하니까 바로 30도이다. 베이스가 30도이다. 라고 해보면 처음이니까 우리 친절하게 써드리겠습니다. 5 곱하기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자, 이거를 계산해보면 이거는 플러스 4.3 프리즘 디옵터가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아주 간단한 연산이니까 P 그러면 Y축으로는 P 자 사인 파이가 될 것이고 이 P라고 하는 것은 프리즘량이 5 프리즘 디옵터이고 이거는 자 사인 30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5 곱하기 사인 30도가 뭐죠? 2분의 1이죠. 자, 이거는 플러스 2.5 프리즘 디옵터가 될 것이라는 것이. 그렇죠? 자, 이것처럼 우리가 PX라고 하는 게 바로 플러스 프리즘량을 갖고 또 PY라고 하는 것이 또 바로 플러스의 프리즘량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수평 방향으로 플러스가 되는 놈들이 항상 있죠. 왼쪽하고 오른쪽에 하나씩 존재하고 있지요. 그죠? 자, 그래서 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PX하고 PY가 바로 여기서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분명히 0도하고 90도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방향은 0도하고 90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축 방향으로의 플러스
그다음에 Y축 방향으로의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아까 OD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게 OD죠. OD인 경우하고 OS인 경우에 대해서 플러스가 되는 쪽이 어느 쪽인가요? 플러스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처럼 플러스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0도하고 90도 뿐이 없다는 것이죠.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부호규약에서 px하고 px도 플러스이고 자, py도 플러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OD인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OD라면 이 프리즘 값을 OD에다 적용을 했다 그러면 바로 자, 어떻게 되나요? 자, 사점 크기가 x축 방향으로 즉 요거니까 그죠? x축 방향으로의 플러스는 요 방향이지. 요거죠. 그죠? 그래서 이 프리즘 크기는 바로 4.3이야. 4.3 플러스라고 하는 거 쓰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치? 자, OD에서 4.3 프리즘 디옵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베이스는 어디가 되지? 베이스는 플러스 되는 거 베이스 인이 되겠죠. 여기 이게 코방향으로 OD인 경우에서 플러스가 되는 게 바로 베이스 인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될 것이고 또 요거하고 그다음에 이건 X축인 거고요. 그죠? X축인 거고 Y축인 경우에 콤비네이션을 나타냅니다. Y축은 크기가 어떻게 되지? 2.5 프리즘 디옵터. 2.5 프리즘 디옵터이고 베이스는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이기 때문에 베이스는 업이 되겠죠. 업이 된다는 거지. 자, 이 말은 5 프리즘 디옵터 베이스가 30도이다 라고 하는 걸 처방을 했다면 OD에서는 X축으로는 이만큼, Y축으로는 이만큼의 굴절력 값을 갖는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또 만약에 OS라면 요 밑에 쓰십시오. 요 밑에 OS라고 하면 자, OS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쪽을 나타내고 있죠. 이쪽. 그지? 이쪽을 나타내는 겁니다. X축 방향의 플러스, Y축 방향의 플러스 두 값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나타난 거지. 그래서 OS라고 하는 것은 바로 X축이 4.3 크기가 4.3 프리즘 디옵터이고 플러스인데 OS인 경우에서 플러스는 분명히 베이스 아웃이죠. 베이스 아웃 이렇게 표시하고 콤비네이션 Y축으로는 크기가 2.5 프리즘 디옵터 2.5 프리즘 디옵터이고 그리고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가 베이스 어떤 방향이지? 베이스 업이 되겠지. 베이스 업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5 프리즘 디옵터의 베이스 30도를 처방을 했다면 OS이거나 OD이거나 OS에다가 처방을 이렇게 해줬어요. 여러분들이 처방을 해줬어. 그러면 얘는 성분으로 X축으로는 얼만큼의 굴절력을 가질 것이냐, 위아래로는 얼만큼 프리즘 그 굴절력을 가질 것이냐를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OD인 경우에 이렇게 처방이 됐다면 X축으로는 4.3 프리즘 디옵터 베이스 인 쪽으로 빛이 굴절을 할 것이고요. 그죠? 베이스 인 쪽으로 즉 임의의 위치로 들어갔을 때 빛은 코방향으로 진행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Y축으로는 이렇게 들어갔을 때 크기가 2.5 프리즘 디옵터 2.5 정도의 굴절력을 갖고 베이스 업 방향으로 쭉 눈썹 방향으로 빛이 이동해. 즉 여기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뜻이 되겠지. 그렇죠? 이게 이쪽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코 방향이면서 위쪽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만약에 5 프리즘 디옵터의 베이스 30이라고 하는 게 좌안에다가 처방이 됐습니다. 이 좌측에다가 처방이 됐다 그러면 X축으로는 4.3 프리즘 디옵터이고요. 이쪽으로 4.3 프리즘 디옵터의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죠? 베이스 아웃, 즉 귀 방향으로 굴절을 하게 될 것이고 또 Y쪽 방향으로는 2.5 프리즘 디옵터의 베이스 업이야. 즉 여기서 여기에다가 딱 그 5 프리즘 디옵터 베이스 30을 처방을 해주면 X축으로 여기서 빛이 들어온 놈들은 빛이 귀 방향으로 이렇게 갈 것이고 업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이러한 렌즈를, 이러한 처방값을 갖고, 프리즘 처방값을 갖고 OD하고 OS를 했을 때, OD로는 분명히 코 방향으로 빛이 굴절할 것이고, OS인 경우에 이 렌즈를, 이 프리즘 처방값을 여기에다가 가해주면 얘는 귀 방향으로 빛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 귀 방향의 눈썹 방향으로 이렇게 빛은 굴절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합성을 한번 해봅시다. 합성을 한번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냐면 OD에서, 자, OD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봅시다. OD에서 X 방향으로가 크기가 4 프리즘 디옵터이고, 그 다음에 베이스 인으로 굴절을 하였다. OD인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했고, Y축 방향으로는 이 프리즘 디옵터이고 베이스 다운 방향으로 굴절을 하였다. 즉 X축, OD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지. OD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X축 방향으로, 즉 수평 방향으로는 베이스 인 방향으로, 즉 OD가 여기니까 베이스 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빛이 딱 들어왔는데 얘는 코 방향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죠? 코 방향으로 이동을 했고, Y축 방향으로는 이 프리즘 디옵터의 베이스 다운이기 때문에 입술 방향으로.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보기에 코 방향이면서 입술 방향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거지. 이렇게. 즉 여기서는 이 경우는 바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OD니까 여기지. 여기지. 빛이 여기로 들어왔을 때 코 방향이면서 입술 방향인 이쪽 방향으로 빛이 이렇게 이동했다는 거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동했다는 거죠. 정면에서 봤을 때 코 방향이면서 베이스 인 방향이면서 베이스 아웃 방향, 베이스 다운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거는 빛이 이리로 들어왔는데 코 방향으로 하고 입술 방향으로 각각 4 디옵터하고 그다음에 2 프리즘 디옵터 정도 굴절을 하였을 때 실제로 OD에 어떠한 프리즘 처방을 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에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아까 했었던 걸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PX 이게 베이스 인이든지 베이스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X축이기 때문에 PX가 되겠고요. 그죠? 자, PX는 여기서는 나타내지만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어. 플러스 4 프리즘 디옵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X축. 이거는 PY라고 하는 것은 즉 눈썹 방향이냐 입술 방향이냐라고 하는 것 중에 여기서 보면 베이스 다운이기 때문에 OD에서 베이스 다운은 마이너스 270도니까 마이너스죠. 그죠? 즉 여기서는 2.0 프리즘 디옵터 베이스 다운이라고 표시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성분으로 나타낼 때는 크기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2.0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로 이렇게 Y로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자, 이거를 합쳐본다는 거지. 합쳐보면 자, 이거는 실제로 폴라 코디네이터에서 즉 극좌표계에서 나타내는 게 바로 P값하고 우리가 아까 여기서 처방값은 P값하고 베이스 값으로 나타낼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어떤 값을 찾아야 된다. P값을 찾아야 된다. 자, PX하고 PY는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보면 쉽지요. 그치? 이건 처음이니까 써드리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게 PX이고 이게 PY야. 맞죠? 이렇게 된 거. 요게 아까 얘기했었던 O고, 그치? 빛이 들어온 곳. 그 다음에 이거는 빛이 상이 맺히는 곳. 이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이 되겠지요. 물론 여기서는 이렇게 쓰는 게 낫겠지. 자, 이렇게 요 경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써봅시다. 베이스 E는 이것도 정확하게 쓰자고. OD인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빛이 들어왔을 때 베이스 인 쪽으로 가고 있어. 베이스 인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코 방향이야. 그죠? 코 방향으로 이렇게 PX만큼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죠? 이게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X축으로는 이만큼 베이스 인이니까. 그리고 베이스 다운이니까 PY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프리즘 디오터 이용을 했겠지. py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요 위치가 바로 O'이야. 즉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망막의 위치가 O'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P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죠? 자, 이거는 이게 직각이기 때문에 직각 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해보면 되겠죠. 그죠? 이거는 P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PX제곱 플러스 PY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처방해준 프리즘 값은 바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다. PX 스퀘어 플러스 PY의 스퀘어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친절하게 한번 써봅시다. 4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 루트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 값은 바로 계산해보면 4.47 프리즘 디옵터가 된다는 것이지. 그죠? 자, 이거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그죠?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베이스, 우리가 처방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쓰는 게 아니니까. 그죠? 방향만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방향을 나타내는 거지. 베이스인이냐, 베이스 다운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방향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 크기는 이게 베이스인이기 때문에, OD에서 베이스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플러스, 그리고 OD에서 베이스 다운이기 때문에 베이스 다운 방향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PY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스의 방향은 자, 요게 바로 파이가 되겠지. 파이가 될 것이야. 맞죠? 이게 바로 베이스의 방향이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보통 우리 통상적으로 구할 때 요 각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탄젠트 파이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 파이는 뭐죠? 자, PX분의 PY가 되겠죠. 맞죠? 그지? 그지? 요거 탄젠트잖아. 탄젠트. 요 직각삼각형이니까 탄젠트는 PX분의 PY가 되겠지. 여기서 우리가 PX도 알고 PY도 알기 때문에 파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PY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PX는 플러스 4. 자, 이렇게 해보면 마이너스 0.5가 될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탄젠트 파이라고 하는 게 바로 마이너스 0.5가 된다는 것이지.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암산으로 못하잖아요. 그죠? 탄젠트 파이가 마이너스 5 값을 갖는 게 우리 삼각함수표 있죠? 우리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사인 30도는 2분의 1, 이렇게 우리가 대표적인 각도에 대해서는 알잖아요. 그 다음에 사인 45도라든지 90도, 180도 이런 건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탄젠트 파이라고 하는 게,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 0.5가 되는 것들은 우리 삼각함수 표가 있습니다. 탄젠트에 대한 값이 있는데, 그걸 우리 쉽게 하기 위해서 계산기를 사용하면 돼요. 계산기에서, 구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서는 탄젠트에다가 아크 탄젠트를 해주면 되는 거지. 아크 탄젠트 마이너스 0.5라고 하는 값을 찾게 되면 바로 이게 파이가 된다는 뜻입니다. 파이가 된다. 자, 그래서 계산기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보면 결국 파이는 마이너스 26.5도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360도 체계로 바꾸게 되면, 즉 각도를 나타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26.5도니까, 그죠? 요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측정한 값은 바로 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333.5가 된다는 것이지. 그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계산기를 사용을 해야 되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실제로 어떻게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실제로 임상에서 우리가 처방 값을 써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P 값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고, P 값이라고 하는 건 요거고, 그죠? 우리 계산했던 거 요거고, 이 베이스 방향은 요거기 때문에, 맞죠? 요거기 때문에 어떻게 쓰느냐 하면 결국 이때 다 합성된 요 밑에 쓰십시오. 답은 바로 크기가 P 벡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프리즘 값이
4.47. 자, 프리즘 디옵터이고 베이스는 333.5도이다 라고 이렇게 쓴다는 거지.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해에서는 처방값을 이렇게 뒀을 때, 그죠? 여기 P 벡터이 거죠? P 벡터가 이렇게 됐을 때 X축으로 얼만큼 크기, Y축으로 얼만큼의 프리즘 값과 베이스의 영향을 받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또 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OD든지 OS이든지 간에 X축으로 이만큼 또 Y축으로 이만큼의 프리즘 값을 갖는다면 어떤 처방을 했을 때 이런 그 값을 갖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이렇게 쓰는 게 맞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볼 때나 이렇게 할 때는 답은 이렇게 쓰는 것은 완벽하지 않은 거고요. 그죠? 요까지 쓰는 게 완벽한다는 거지. 그지? OD에서 이러한 그 굴절력 값을 나타내었다. 이거는 OD의 어떤 처방값을 한 것이냐라고 하는 게 물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요거는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한 개의 프리즘 갖고만 얘기를 한 것이 되겠어요. 그죠? OD에다가 이런 프리즘을 됐을 때 이렇게 이런 X값, Y값,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에 관계된 얘기만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포롭터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포롭터를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아니면 그 시험태 있죠. 그 트라이얼 렌즈 세트에 보면 우리가 근시든지 원시든지 간에 우리 항상 S를 먼저 착용을 합니다. 그렇죠? 렌즈를 이렇게 S를 딱 끼워두고 그다음에 난시가 있다면 C를 이렇게 해주잖아요. 즉 렌즈 두 개를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걸어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지러운지 안 어지러운지. 그렇죠? 그래서 S는 그냥 이렇게 딱 꼽아놓고 C라고 하는 것을 딱 꼽아놓고 두 번째 C를 꼽아놓고 이걸 각도를 이렇게 맞추죠. 그죠? C 렌즈에 난시축을 잡는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걸어보세요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요 처방값, 즉 렌즈 두 개가 합쳐져 있는 한 개의 렌즈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인점을 찍고 여러분들 조작하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S라고 하는 렌즈 하나, 그다음에 C라고 하는 렌즈 두 개 하나. 즉 두 개의 렌즈를 한 개의 렌즈로 처방을 한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난시가 있다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각의 굴절력, 즉 S에 대한 굴절력, C에 대한 굴절력 두 개의 렌즈가 합쳐졌을 때 어떤 굴절력 값을 갖느냐라고 하는 게 바로 합성이다. 이런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프렌티스 공식에서 합성은 단순히 이게 행렬을 합해주는 것과 벡터를 합해주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수학에서 같은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 자동 굴절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 포롭터라고 하는 거 있죠. 포롭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게 C를 먼저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S를 먼저 그렇게 하고 또 렌즈 두 개 겹치죠. 그다음에 또 다시 프리즘 처방이 들어간다면 렌즈 세 개가 겹쳐져 있을 거예요. 그지? 프리즘 렌즈까지 총 3개의 렌즈를 그 똑같은 굴절력을 갖고 있는, 즉 3개의 렌즈라고 하는 표현은 요 값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나오겠죠. 프리즘 벡터 하나, 둘, 세 개가 되겠다. 즉 P1, P2, P3, 즉 S에 대한 P, C에 대한 P, 그다음에 그 프리즘 처방에 대한 P, 요 세 개의 그 굴절력을 한 개의 렌즈를 갖고 여러분들 처방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죠? 그지? 자,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수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바로 그 프리즘 벡터의 합성이 되겠다. 그래서 분해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프리즘 처방을 했을 때 X축으로 Y축으로 얼만큼의 이 꺾이는 정도로 느끼겠느냐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처방을 할 때는 대체적으로는 S렌즈, C렌즈, 프리즘 이렇게 넣기 때문에 주로 합성에 관계된 걸 많이 하겠죠. 렌즈 하나 들었을 때, 두 개 들었을 때, 세 개 들었을 때 똑같이 그냥 그 벡터의 합인 경우로만 생각을 해서 합성을 진행하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호에 관계된 것만 잘 따져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